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이분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여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준비돼 있죠.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온도가 많이 달라가지고 저도 이 코너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네. 저희 한 번 했는데요. 네. 한 번 봐도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를 막 들어가서 보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냥 워낙 온라인상에서 많죠. 밑에 네. 댓글 정도 보는 거지만 특정 커뮤니티를 아예 순회하듯이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 코너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뭐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조금 지났지만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선인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당시 커뮤니티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커뮤니티 반응은 제가 볼 때는 임경빈 작가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반응을 지금 제가 볼 때 수치로 정리하고 이런 거 임경빈 작가님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임경빈 아, 작가님. 가르쳐 주세요. 어땠습니까 좀? 네. 수치로 정리를 하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어차피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진영 중심적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니까 네네. 양 진영에서 내놓는 논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논리가. 일단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를테면 신묘한 방책에 따라서 윤 당선인이 약간 말렸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을 좀 많이 합니다. 신묘한 방책.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하고 인수위하고 충돌이 있었던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네. 뭐 MB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주요 현안들이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국민 여론에 이제 떠밀려서 그냥 둘이 이제 만나기만 하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득을 취한 쪽은 오히려 이제 청와대 쪽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네. 윤 당선인 쪽에 좀 호의적인 소위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네. 윤 당선인이 오히려 이득을 많이 챙겼다. 그래서 결국 협조를 얻어내는 데까지 갔지 않느냐. 원래는 이제 집무실. 그렇습니다. 네. 집무실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훨씬 더 이제 단호한 입장,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이번 이제 만남을 통해서 예산 관련해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같은 현상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네. 누가 이득이다 일도양단에서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네. 양쪽 모두 만날 필요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이고 만나야 됐던 거죠 원래 애초부터. 네. 근데 커뮤니티라는 곳의 특성이 아무래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정치인이나 존재가 뭔가를 했을 때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잘했다.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논리를 이게-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고 주장하니까 네. 커뮤니티에서 그런 여론이 나오니까 아 잘했나 봐. 이 정치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그런 분위기인 건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퇴임을 하실 것이고 네, 네.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향후 5년의 어떤 통치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정말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켜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아 향후 5년은 이렇게 통합적인 어떤 국정 운영이 진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막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어떤 그러한 충돌만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은 아니겠구나. 서로 경쟁하지만 결국은 네.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경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네. 결과적으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퇴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크게 뭐 이렇게 이득을 얻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그래도 이 만남을 통해서 네. 좀 지금까지의 좀 다소 이제 좀 대립적인 그런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는 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의 기대를 좀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SNS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느냐 네. 이걸 좀 따져보면은 이제 맥락을 좀 짚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이 이제 온라인 여론에서 더 우위를 점했느냐 이제 네.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SNS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네. 스피치 로그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이제 주변에 소위 이제 여성 그 지지자들이 이제 네네. 많이 모여드는 네. 일명 이제 개딸 논란 네.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재명 키워드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뭐 2위는 윤석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위가 청와대가 올라 있고 4위가. 6위가 이제 문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뜻하는 문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6위가
당선인이니까 여론상으로 이 키워드 검색 양으로만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만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 이런 정도는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순위만 그냥 얼핏 들으면은 뭐 한쪽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라기보다 굉장히 비등비등하네요. 양쪽의 어떤 키워드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떤 거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이제 완전히 가라앉은. 완전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검색량으로 보면은 용산은 순위권 20위권 내에 아예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순위권에 남아 있는 게 EU라는 키워드인데 유럽연합을 뜻하는 EU 네. 아니고 네. 이제 의미를 뜻하는 EU. 그래서 왜 이제 하는 거냐? 왜 용산 하는 거냐? 집무실 이전. 용산 집무실 이전을 왜 하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를 물을 때 이유는 여전히 높은 순위로 네.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치면은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네. 그에 대한 이제 공격성 발언들이 여전히 조금 힘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도 용산 집무실 이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이용자들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대개 그러면 이제 좀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커뮤니티일 네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젊은 남성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다 또 군역을 치러가지고 다들 또 안보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국방부로 이 집무실 이전할 경우에 생기는 안보에 있어서 어떤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 왜 이전해야 되는 거지? 이유가 뭐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다만 이게 어쨌든 동력을 가지고 계속 어떤 회자되는 어떤 구조라는 거는 네. 용산 집무실 이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뭔가 대립하고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계속 굴러갔던 거거든요. 근데 회동이 어쨌든 이루어졌고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면밀히 따져본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현 정부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예산을 좀 따져보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극한 대립을 한다거나 이럴 이슈는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파적인 대립구도 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정파적인 대립구도 자체는 다소 이제 좀 이 어떤 전선이 흐려진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게 반영되는 어떤 여론 흐름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뭐 집무실 이전이야 뭐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제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 디테일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요즘 갑자기 뭐 지난 5년 동안 별로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김정숙 여사 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옷값 논란인데 먼저 이 커뮤니티에선 반응이 어떤가요? 이 이슈야말로 사실은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네네.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인들이 이걸 이제 받아 안으면서 이제 논란 자체가 좀 커지는 양상이긴 하지만 원래 이 이슈의 성격 자체도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이런 이 커나가는 과정 자체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키운 경향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수치로도 드러나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SNS 키워드 순위를 보면 김정숙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8위에 랭크가 됐는데 네.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488위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혀 언급이 안 이슈가 안 되다가 됐던, 네. 네, 지난주에 이제 급격하게 이 키워드가 이 김정숙이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다는 거고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순위에 여사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둘을 묶으면 굉장히 검색량 자체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키워드가 핫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이제 속성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자극적이고요. 자극적이죠. 네,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주목을 받는 과정 중에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역할을 했던 게 이 옷들을 다 하나하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냈던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상하고 소품까지? 그렇죠. 이제 보도 사진들 중에서 각각 이제 다른 것 같은 옷들을 네. 여러 개 한 100여 벌 정도를 이제 사진 하나하나 추려서 모자이크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시물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일테면 뭐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재확산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죠. 이게 네. 말하기 쉽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옷값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키워드랑 연결이 되냐면 사치라든지 뭐 예를 들면 명품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극적인 사진 한 장, 일명 이제 짤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 자체를 키워내고 결국 정치권으로 넘겨주기까지 한 네. 전형적인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뭐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에 논쟁적인 어떤 사안으로서는 되게 뭐 그 어떤 인터넷의 논리를 보면은 재밌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뭐 그런 논리가 같이 숨어 있는 뭐 그런 네.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치스럽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프레임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좋고 그리고 네.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지금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뭐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친인척 비리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부분을 뭐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여러 흐름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가지고 옷을 다 비교해가지고 뭐 가격을 따진다 한들 이게 뭐 사실 확인이 되겠습니까? 안 그거는 되죠.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네,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이런 김정숙 여사의 어떤 뭐 사치, 뭐 옷 가격 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이게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얘기로 가는 거고요. 커뮤니티의 전형적인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인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제 생산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이 소화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언론과 정치권도 그냥 이 이슈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과 서로의 공격을 주고받는 형태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펀에서 그 온라인상에서 있던 이런 것들 펀에서 오히려 기사화시키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어쨌든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이제 그 재판이 소송이 있었는데 있었고, 네. 거기서 어쨌든 청와대가 항소를 하면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특활비를 어쨌든 개인정보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특활비 이제 그 내역은 지정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향후 15년간 볼 수가 없게 된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재판이 그냥 끝날 거다.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애초에 이제 소송의 내용이었던 김정숙 여사의 이 의전 비용, 특히 옷값 이런 것들이 특활비 내역에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그 얘기는 확인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여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특활비 내역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거냐. 네, 네. 이거를 얘기를 해야죠. 네. 저는 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눈먼 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어떤 항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공개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언론과 정치권이 해나가는 게 맞고 두 번째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옷을 뭐 많이 입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옷을 뭐 본인이 멋있어 보이려고 입었겠느냐.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행사에도 가야 되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이제 이 배우자 같이 동반하는 이런 행사에 또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입었던 옷들인 거잖아요.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각국별로. 그렇죠. 네. 그럼 이 비용을 지금 얘기는 결국 이제 개인이 이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건데 꼭 그런 거냐? 일정 부분의 의전 비용은 또 지금 실제로 이제 청와대 예산이나 이런 걸로 또 집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옷값은 들어가지 않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이 옷값이라는 거는 이 영부인의 개인 사비로 지출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사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사비로 지출했다고 얘기하지만 카드 내역을 공개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럼 앞으로도 똑같은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활비 내역도 공개가 안 되고 사비로 지출한 것도 공개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부인의 의상비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네. 예산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내역은 그럼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얘기는 다 없고 이 김정숙 여사의 어떤 성향 뭐 이 특성 이것만 공격을 하는 것들을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얘기를 하니까 커뮤니티가 우리의 어떤 공론장을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이 결과가 돼버렸다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이슈든지 화제가 되고 이제 국민 여론의 이제 힘을 받게 되면 그 뒤에는 정치권이 좀 생산적인 논의로 이걸 끌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게 앞으로 논의를 해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최근에는 이제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단어 같은 것들, 자극적인 어휘들을 정치권이 그대로 받아서 이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는 셈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인천시장 출마 선언했던 이학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김멜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뭐예요 김멜다가? 이멜다 여사 이멜다를- 있죠. 이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였던 이멜다 여사가 뭐 같은 신발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만큼 이제 호화와 사치의 이제 상징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극우 유튜버가 그 단어를 또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네. 문제는 사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한 비유는 아니거든요. 네네. 이멜다 같은 경우는 어떤
비리나 이 필리핀 독재나 이런 치부의 결과물로서의 이제 사치가 있는 거고 네네. 뭐 김정숙 여사의 옷들은 뭐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는 뭐 가격이 얼마고 뭐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비를 샀거나 대부분 이제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멜다 사치와 비교하는 건 사실상 동질성이 없는 건데 네네. 같지 않은 걸 이제 갖다고 유사성이 해놓고 없는데. 이제 네.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특성이 유튜브 같은 그 소셜 미디어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긴 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짤방의 정치학을 말씀드렸듯이 자극적으로 한번 이게 탁 시선을 가게만 하면 커뮤니티에서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 계속- 조회수고요. 계속 그게 뭐 반복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욕을 먹든 비판을 받든 팩트 체크를 당하든 관계없이 일단 조회수를 뽑아 올렸으면 그걸로 성공인데 정치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지금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진급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한 번 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거나 네. 이 이슈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생산적인 논의로 이전이 될 수 있겠느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이런 거죠? 옷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뭐 김정숙 여사 옷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옷은 왜 그거 비난했어? 그렇죠. 옷 비용 왜 비난했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이 김정숙 여사 옷을 비난할 것 같으면 5년 후에 봅시다 그러면 5년 후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네. 옷이나 이런 거 또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우리도 복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영원히 반복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그러니까요.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그냥 세금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의전 비용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청와대가 어제 이제 부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이제 탁현민 비서관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정수 여사의 의상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거잖아요. 전 오히려 이게 더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유럽 순방이나 어떤 특정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맞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딱 한 번 입고 말 옷. 하지만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값비싼 것. 네. 그럼 이것을 그러면 영부인은 다 사비로 해야 되나? 저는 그것도 오히려 역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범위를 규정하는 그렇죠. 거 매우 네네. 어렵지만 의전 비용에 의상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커뮤니티식의 논쟁이 비생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사를 잘 보시면 또 해설이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샤넬의 그 한글 드레스라고 네네. 했던 거 그거 그게 뭐 기증했다는. 얼마짜리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글날 행사를 위해서 이제 샤넬에서 제작을 해서 네네. 김정수 여사가 이제 빌려서 입고 그리고 네. 다시 이제 샤넬 측에 이제 돌려줬는데 네네. 그걸 샤넬 측은 다시 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기증했죠. 네. 지금 이제 전시를 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해설될 여지가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일단 안 먹히죠 그런 게. 뭐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이제 치타 브로치도 역시 네. 마찬가지였어요. 치타. 네. 잘 보면 일단 모양도 다르고 다르죠. 그리고 네. 따져 보면 이제 그게 뭐 애초에 그 까르띠에 치타 브로치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네. 살 수도 없지만 애초에 팔지도 않는 물건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맥락들이 이제 충분히 해설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건 짤방으로 자극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대신에 이 반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만든 트위터 계정이지만 김정숙 여사님 옷장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반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언제 어느 행사 때 입었는데 네. 얼마짜리고 네. 생각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걸 네.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베라왕 슈트라는 게 있대요. 네, 네, 또 네. 있는데 그게 CJ 오쇼핑에서는 김정숙 효과로 판매가 급증했다. 이런 기사를 찾은 거죠. 이제 그 네, 계정주가. 네. 그랬더니 가격이 10만 원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나하나씩 마치 이제 태그를 붙이듯이 이렇게 반박을 해줘야 되는 게 과연 일종의 전파 낭비가 아닌가. 생산적이지 이런 생각이 않죠 드는 거죠. 전혀. 네. 네. 그 해외 사례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또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이 지도자라든지 지도자 배우자의 경우에 이제 뭐 의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국가 예산을 뭐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사비로 처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 예를 들면 영부인이 어떤 의상을 착용했고 어떤 장신구를 이제 착용했느냐
그게 또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취재하는 전문지들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네. 취재 요소인 것이죠. 약간 트렌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네. 그런 요소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다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 다 보도를 해요 또.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음. 아 이게 정보를 알게 되고 그 너무 비싼 거를 뭐 선호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갖게 되고 나름대로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이 어디서 나와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한 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에 막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걸 어떤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이 개인들의 책임으로 그냥 둘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알겠습니다. 문제는 네.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양쪽 진영에서는 어차피 믿고 싶은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네. 해명이 나와도 어차피 안 믿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사비로 다 옷은 산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도 뭐 와이고스 같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보면 결국은 윤석열이 용산 이전을 받고 김정숙 의산 관련해서 더 파지 않겠다고 딜을 해줬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국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이제 좀 말이 되게 이제 말이 읽고 되게 있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비로 구입했으면 의혹이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사비로 구입했다고 하지 왜 그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추가 의혹 제기를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거죠. 네. 사비로 처리한다고 했고 중간에 재판 과정에서도 특활비 안 썼다고 이제 한 걸로 아는데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언론을 통해 전달이 안 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이 돼도 커뮤니티에서는 어차피 안 믿는 거죠 또. 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그래도 또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장현 이 장애인 분들의 어떤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달아 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서로 굉장히 좀 강렬하게 대립을 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전장현과 이준석 대표 관련한 이슈에서는 가장 이제 주목받는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FM 코리아, fem코죠. 네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더더욱 강력하게 이제 이준석 대표 쪽으로 이제 기울여서 네. 더 강한 뭐 일종의 거의 이제 호의 수준의 이제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짤방 신공처럼 이번에 캡처 신공이 나옵니다. 캡처 신공.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장현 측의 이제 주장이 이제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2조 9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와 있는 기사의 한 대목을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참고로 이들 그러니까 전장현 측은 당초 6천억 원에서 무려 2조 9천억 원을 요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조. 기재부에 네. 이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액수가 처음에 6천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2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네. 딱 그 캡처 화면만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거가 그 게시물을 뭘까요? 보는 사람은 네.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네. 3조 원 가까운 돈을 일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다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캡처 신공의 하나인 것이 실제로는 YTN의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해 잡혀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1조 7천억 원이고요. 활동 지원 예산. 그렇습니다. 애초에 네. 이제 1조 7천억 원이고 네. 여기서 이제 늘려서 2조 9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장애인들의 굉장히 좀 이렇게 중증 장애 같은 경우는 네네. 일상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그걸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여러 이제 시설비도 장애인 있어야 택시 되고. 같은 네네. 관련 예산 지원들이 이제 다 포괄돼 있는 거라서 예산 규모 자체가 원래 큽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덧붙이지 않으면 네. 그냥 커뮤니티 게시물만 보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전장현 사람도 것을.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네. 결국은 어떤 나쁜 정치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지금 돼버린 게 이준석 대표는 이 얘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있었죠. 네.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장애인 단체하고 왜 이렇게 이제 싸우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개인 자격으로 이슈 파이팅 하는 거다라고 라고 하니까 왜 하필 장애인 단체하고 이슈 파이팅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오히려 여론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여론이라는 거는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됐는데 네. 보수적인 어떤 성향에서. 네. 근데 이 장애인 단체의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 일치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시위 때문에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 얘기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네. 대표의 지지층이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지층이 원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난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이고 네. 최근에 여론에서 좀 희미해진 존재감을 살려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부적절한 것이죠. 옳은 정치는 아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